초보 유튜버라고 해서 열정이 부족한 게 아니죠. 정말 힘겹게 배워서 내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 기획도 하고 썸네일도 만들고 촬영 편집까지 마치고 업로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이 영상을 떠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가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생각 외로 큰 영향을 미치면서도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한 가지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유튜버 중에 10만 이상인 유튜버도 이 부분을 잘 모르더라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영상의 퀄리티를 좀 높이시고 시청자들을 조금이라도 더 붙들어 줄 수 있는 무기를 하나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실수란 게요, 여러분, 바로 음성이에요. 많은 분들이 어떤 영상의 화려함을 위해서 촬영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편집에 정말 많은 공을 들이시는데요, 의외로 이 소리를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좀 즐겨보는 채널 중에 한 채널은 저도 쓰고 있는 편집틀이죠, 파이널 컷 프로를 가지고 정말 유료급 강의를 푸시고 정말 편집을 화려하게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 영상도 보시니까 이 사운드에 대한 부분은 간과하고 계시더라고요. 소리가 한쪽에서만 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소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음성을 어떻게 퀄리티 있게 녹음을 할 것이냐,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장비 한 3가지 정도 하고, 이 3가지 중에서 이게 그 한 가지인데 이 마이크 세팅을 또 어떻게 하는지 제가 쓰는 세팅법까지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음성에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말을 하고 있는데 말소리가 안 들린다면 그 영상을 보실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반대로 영상은 안 보이는데 소리만 들린다? 그거는 들을 수 있죠. 무슨 내용인지 내가 파악할 수가 있고, 심지어 유튜브를 켜놓고 소리만 들으시는 분들, TV만 켜놓고 소리만 들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소리를 꺼놓고 영상을 보시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아예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매우 드물 겁니다. 만약에 제가 실수를 했다고 칠게요.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소리가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촬영을 하든가, 아니면 촬영된 화면에 입모양에 맞춰서 제가 녹음을 따로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죠. 그럴 바엔 다시 하는 게 낫긴 하죠. 반대의 실수를 생각해 볼까요? 녹음은 됐는데 영상은 날아간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떡하죠? 검은 화면에 차라리 흰색 글씨로 내 말에 맞춰서 계속해서 자막이 나오게 하면 그건 오히려 사람들이 봅니다. 이만큼 소리가 중요한데요, 이 실제로 영상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영상의 때깔이 아무리 좋아도 소리 때문에 영상의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유튜브라는 매체에 대한 좀 근본적인 내용도 제가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는 기존의 방송들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기존의 방송사에서 만드는 컨텐츠들과 그 방송사들이 송출하는 내용들은 좀 일방적이죠. 시청자 입장에서는 영상을 소비하는 느낌이 거의 100%예요. 그런데 이 유튜브는 느낌적인 부분에서 조금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시청자가 유튜브 영상을 본다는 소비적인 관점은 물론 같지만 카메라 너머의 크리에이터와 좀 1대1로 소통한다는 느낌을 갖고 시청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도 평소에 좋아하는 채널의 영상들을 좀 어떤 느낌을 갖고 시청을 하시는지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녹음에 대한 부분도 이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반가운 친구를 카페에서 만나서 좀 오랜만에 재밌는 대화 혹은 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데 주변에 소음이 너무 가득해서 바로 옆에 있는 친구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어떻죠? 상당히 좀 불쾌하죠. 친구 때문에 불쾌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랑 좀 대화를 하고 싶고 소통을 하고 싶은데 이 소음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리다 보니까 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 좀 짜증이 올라오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다는 건 유튜브가 시청자가 크리에이터와 1대1로 소통하는 느낌을 갖고 한다고 했을 때 녹음된 소리에 잡음이 많이 들어간다면 제가 지금 앞서 말한 카페에서의 소음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불쾌하겠죠. 정말 내용이 좋지 않는 이상은 이 소리 때문에 바로 이탈을 하고 말 겁니다. 저도 정말 제가 보고 싶은 내용인데 소리가 불편할 경우에는 고민을 하고 계속 볼지 뒤로 갈지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굴이 없는 유튜버든 얼굴이 있는 유튜버든 촬영을 하시고 녹음을 하시는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창문을 열어둬서 밖에서 소음이 들어오고 있진 않은지, 여름철 에어컨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진 않는지, 선풍기 바람이 들어가진 않는지, 외부에서 촬영을 칠 때는 주변 소음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 주변 소음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바람 소음,
이 마이크 안에 바람이 부는 그 소리 아실 거예요. 유튜브 보실 때 바람 소리 심하게 나면은 바람 소리도 시끄러울 뿐더러 말소리까지 안 들리면 그 영상을 정말 더 보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경우에 윈드가드라는 제품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느 방송을 보시던 마이크를 차고 여기 이렇게 털뭉치 같은 게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바람이 불 때 그 바람 소리가 마이크로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 최소화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그 윈드가드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안 부는 실내에서는 굳이 쓰실 필요가 없고요. 외부에서 나가실 때는 바람이 언제 불지 모르니까 윈드가드가 있는 제품을 좀 써주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이 촬영하시는 공간이 내가 오래 머무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언제쯤 소음이 심하고 언제 적은지 그런 시간대도 좀 판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음이 적은 시간대를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주로 초보 유튜버이시라고 하면 집에서 촬영하시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럴 경우 집안에 세간살이가 좀 들어있는 공간이 오히려 좋습니다. 세간살이가 있을수록 가구 옷등이 소리를 이제 좀 흡음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울리는 소리를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텅 빈 공간보다는 차라리 좀 좁은 공간이라든지 혹은 그런 것이 좀 어렵다고 하시면 얼굴 없는 유튜버라든가 녹음만 따로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불 속 같은 곳에서 녹음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간단한 촬영에는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소리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수 있지만 깨끗하고 전문적인 음질을 통해서 시청자에게 더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전달하시고 싶다고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핸드폰 공기계가 있다면 그 공기계를 활용하시는 임시 방편도 있긴 해요. 저도 이 마이크를 사기 전에는 이렇게 따로 공기계를 가지고 녹음을 했었거든요. 저는 얼굴이 안 나오는 채널도 몇 개 있는데 이 마이크가 없을 때는 이렇게 가까이 대고 휴대폰으로 녹음을 따로 했었어요. 요 자체도 음질이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저처럼 얼굴이 나오는 채널에서는 스마트폰을 들고 이렇게 녹음을 하면 영상을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가 있겠죠. 처음부터 너무 비싼 장비를 사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니의 TX660이라는 제품인데 한 17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초보 유튜버 입장에서는 선뜻 투자하기가 쉬운 금액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첫 번째로 추천드린 제품은 이렇게 보야에서 나오는 이런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선이 매우 길기 때문에 멀리 떨어뜨려 놓고 쓰실 수도 있어요. 요거를 스마트폰 같은 데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요즘 스마트폰들이 이어폰 단자가 없지만은 젠더가 충분히 있죠. 그런 젠더를 이용해서 얘를 연결하고 사용하시면 돼요. 휴대폰 녹음기 어플로 사용하시면 충분합니다. 요거는 한 1, 2만 원대 했던 것 같은데 요거 가성비가 아주 좋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고 음질도 제법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제품은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마타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나오는 마이크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 마이크를 사기 전에 이렇게 저렇게 다른 것들을 좀 알아보다 보니까 이 마이크가 평이 괜찮고 가격도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한 5만 원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제품을 쓰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가장 추천드린 제품은 이 제품이에요. 가장 간편하면서도 녹음이 상당히 잘 되고 여러분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정말 많이 쓰이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도 안에 좀 세부적인 세팅이 조금 있는데 조금 손을 만져주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영상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신경을 쓰신다고 하면 녹음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되는지 소리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 녹음하는 걸 수음이라고 하는데 이 수음에 대한 그 값이 있어요. 편집하실 때 보시면 오른쪽에 오디오의 그 음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레벨 미터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면 0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넘어가면 빨간색이 표시가 되는데 빨간색이 될 듯 말 듯 수준에서 녹음되는 게 가장 좋아요. 너무 낮은 레벨에서 녹음이 되면 나중에 이걸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 화이트 노이즈라든지 애초에 녹음이 좀 크게 됐을 때 들리지 않을 만한 같이 들어갔던 주변 소음들이 볼륨이 같이 올라가면서 그 잡음들이 들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마이크를 가까이 했을 때와 떨어뜨렸을 때의 녹음되는 볼륨의 값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거리를 여러분이 좀 찾으셔야 되고 딱 그 빨간색을 칠동말동 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녹음을 하셔야 좋습니다. 이걸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소리가 찌그러지면서 상당히 불쾌한 소리를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볼륨을 낮춰도 크게 개선이 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볼륨이 작게 녹음된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한 팁 중에 하나니까 내가 일정된 장소에서 일정된 볼륨으로 녹음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수준에서 녹음을 하는 것이 이 정도 레벨 미터를 가져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거에 맞는 값을 찾아서 일정된 값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소한 팁이 또 있어요. 아까 제가 추천드렸던 마타 스튜디오의 마이크 같은 경우에
마이크가 두 개가 오거든요. 이 설정을 모노로 하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 어떤 유튜버 분을 따로 말씀드렸는데 스테레오로 하게 되면 이게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기 때문에 스테레오 설정을 해놓고 한쪽 마이크를 쓰지 않으면 음성이 한쪽에서만 들리게 됩니다. 이게 스마트폰으로만 들을 때는 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스피커나 이게 이어폰 양쪽을 끼고 들은 상태에서는 확연하거든요. 저는 이 한쪽에서만 그 소리 들리는 게 정말 되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영상들은 좀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 두 개가 한 세트인 제품을 사셨을 경우에는 이 세팅을 모노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막 시작한 유튜버라고 하고 전문적으로 방송에 대해서 배우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특히 내가 혼자 나와서 말을 하는 그런 채널이라고 한다면 마이크를 스테레오로 세팅해서 양쪽에서 들리게 하도록 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럴 의도를 갖고 찍을 컨텐츠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노로 세팅해서 나 혼자 나오든 두 명이 마이크를 차든 모노로 세팅해서 좌우에서 따로따로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한 방향으로 소리가 나오는 식으로 녹음을 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쓰는 이 소니 TX660의 설정 방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옵션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셔도 되는데, 이 뒤로 가기를 누르면 다시 이 녹음 화면 버튼으로 나와서 홈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고 트랙 변경 버튼 있죠? 이거를 통해서 설정에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녹음 설정에 들어가시고요. 선택하는 버튼은 이 재생정지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녹음 환경을 선택하시고 요거는 본인이 맞게 쓰시면 되는데, 보통 유튜브를 하신다고 하면은 모세보통 럭키처리에서 저는 처음에 이제 끔으로 놓고 했었는데 포켓으로 하고 녹음하는 게 제 귀에는 조금 듣기가 더 편하더라고요. 녹음 모드는 녹음 파일이 저장될 때 어떤 음질로 할 거냐, 192가 mp3 확장자로서는 최고 음질입니다. 요 맨 위에 거는 제가 써보진 않았는데 딱 보니까 웨이브 파일이라 그래서 이제 원음 상태로 녹음을 해주는 건데 용량이 매우 커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수준에서는 웨이브 파일을 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요 mp3 192kbps 요걸로만 해도 사람 귀로는 크게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192로 해주시고요. 마이크 감도는 요거는 본인이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자동, 저는 높음, 중간, 낮음 다 써봤는데 제가 쓰는 환경에서는 중간이 가장 제 귀에 편안하게 녹음이 되더라고요. 높음으로 하면은 작은 소리까지 더 잘 들어가는 거고, 낮음으로 하면은 큰 소리 외에는 녹음이 덜 되는 거죠. 본인의 환경에 맞춰서 설정해 주시면 되고, 스테레오 강조는 그냥 끄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은 우리는 스테레오 기능을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녹음 필터는 요것도 제가 써보니까 노이즈 컷을 해놓고 쓰니까 치차름이라든지 뭐 그런 불필요한 소음들이 좀 덜 녹음도 되고 음질도 제 귀에 좀 편안하게 들리더라고요. 솔직히 이 VOR은 좀 찾아봐야 되는데 무슨 기능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꺼놓고 써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설정해 주시면은 기본적으로 제 영상에서 들리는 제 목소리만큼의 음질과 소리로 녹음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사람마다 목소리 크기도 다르고 톤도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설정을 본인이 조금씩 바꿔가면서 한 번씩은 찾아보셔야 될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걸 기준으로 한번 제 가이드를 잡아보시고 어느 부분에서 내가 좀 더 키워야겠다, 뭐 줄이겠다, 이런 거를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초보 유튜버들이 흔하게 할 수 있는 실수 중에 소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봤어요. 좋은 음질은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고 채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팁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의 영상과 그 음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좋다고 생각되시나요? 내가 잘 몰랐던 이런 꿀팁들 좀 더 많이 알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되죠?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런 중요한 정보들, 도움되는 정보들 올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신다면 제가 전해드리는 중요한 팁들 놓치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